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관 쿼리와 조인 쿼리, 위드 쿼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공식 명칭은 상관 쿼리는 Correlative Subquery고요. 조인 쿼리라고 한 거는 정식 명칭은 SQL 조인이고요. 이거는 DB마다 쿼리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드 쿼리라고 한 거는 Common Table Expression이라고 해서 위드를 이용해서 정의합니다. 제가 실제 사용하는 쿼리문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제가 유저 프로필 화면을 정보를 돌려주면서 작성한 실 쿼리고요. 이게 긴 것 같아 보이지만 단순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징은 정확히 한 명에 대한 상세 정보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내 정보를 갖고 오는 그 쿼리거든요. 외열절을 거치면서 결과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예시는 좀 적당하진 않은데요. 적당하지 않는 게 결과가 한 개라면은 상관 쿼리와 위드 쿼리와 SQL 조인은 성능이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모형을 한 쿼리를 상관 쿼리라고 합니다. 상관 쿼리라고 하는 게 영어로 원문을 보시면 좋은데요. Correlative Subquery라고 돼 있었었죠. 서브 쿼리인데 Correlative입니다. 서브 쿼리라고 하는 거는 셀렉트나 외열절에서 예를 들어서 외열절에서 id in으로 되는 것도 있죠. 뭐 uid in 해서 여기 다시 select 문이 나올 수도 있죠. 요런 게 서브 쿼리이고요. 그런데 Correlative 상관 쿼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런 형태입니다. 바깥에 테이블이 정의돼 있죠. 바깥의 테이블과 안쪽의 테이블을 조인한 겁니다. 외부에 있는 테이블과 조인해서 쿼리하기 때문에 상관 쿼리라고 하고요. 세 개의 쿼리에서는 동작이 제일 느립니다. 동작이 제일 느리다고 하지만은 동작이 느린 제일 큰 이유는 이렇게 쿼리를 하게 되면요. 셀렉트 문을 할 때마다 요 쿼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10개면 이 쿼리문이 10번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쿼리 중에서 느린 게 집계 함수나 통계 함수거든요. 카운트나 썸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느리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건 그룹 바이나 뭐 그런 것도 데이터가 많으면 느린 편에 속해서 자제해야 되는 편이고요. 데이터가 적을 때는 어떤 쿼리를 하더라도 속도 차이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상관 쿼리가 더 빠를 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관 쿼리를 왜 사용했냐? 이게 읽기 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구조가 간단하게 이제 파악할 수 있다. 플러스 알파 표준 쿼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상관없이 비슷한 형태로 이제 쿼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리스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외열절에서 내가 먼저 돌려줄 데이터를 미리 제약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도를 낼 수가 있고요. 이런 쿼리들을 이제 조인하고 위드를 잠깐 바꿔봐서 어떤 느낌으로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속도를 잠깐 해봤는데 0.348ms/s로 측정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속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적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ms가 넘어가는 순간 데이터베이스 최적화를 하는 편이고요. 요거 한 개만 위드 쿼리와 조인 쿼리로 한번 변경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인 쿼리나 위드 쿼리로 변경을 한 건데요. 이게 그룹 바이나 카운트를 지금 제가 이쪽을 사용했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많을 때 돌리면 위의 상관 쿼리보다 지금 요 쿼리가 속도가 더 느릴 겁니다. 동작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인 쿼리의 특징은 조인한 결과를 또 하나의 가상의 테이블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상의 테이블은 인덱스가 깨지게 되는 게 주의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TU 링크라는 거는 유저와 유저 링크를 조인해서 한 유저 아이디가 여러 개의 링크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이고요. 이 결과값으로 여러 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결과의 데이터를 여기에 저장을 해 놓는 거고요. 요걸 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했듯이 인덱스가 깨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풀스캔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모든 쿼리의 결과는 그 데이터가 적게 만드는 게 속도에 대한 이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드 쿼리도 동작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의 테이블에 결과를 저장하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이 결과값을 물리적인 저장 공간에 저장하는 DB도 있거든요. 요런 거를 아예
따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유니온 같은 쿼리를 사용하게 되면 위드 쿼리가 효과적일 때가 쿼리에 따라서 있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드 쿼리와 조인 쿼리보다 상권 쿼리가 지금 속도가 더 빠르다. 왜냐하면 이거는 데이터가 한 개인 상태에서 이렇게 조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덱스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훨씬 속도가 빠르게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된 유저 데이터로 조인한 게 아니라 모든 유저에 대해 가지고 조인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그룹 바이를 해버린 겁니다. 그룹 바이를 하면서 지금 요런 이 쿼리를 실행한 그 결과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그 행은 한 개죠. 한 개인데 데이터는 꽤 복잡한 형태로 이제 돌려주게 되죠. 요런 쿼리고요. 요런 데이터를 돌려주는 쿼리고, 지금 보시는 그 유저 링크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배열로 된 제이슨 형태의 모습의 이제 데이터들을 돌려주려고 하는 거고요. 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룹 바이를 해서 지금 제이슨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 위드 쿼리의 요 모습이고요. 지금 예시를 위해 가지고 억지로 위드 쿼리를 바꿨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드 쿼리는 속도를 저해시키게 됩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위드 쿼리나 조인 쿼리는 쿼리의 결과를 가상의 테이블에 만들어 놓는다. 위드 쿼리도 마찬가지로 요 가상의 테이블에 만들어 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상에서는 조인 쿼리와 위드 쿼리가 속도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위드 쿼리는 어떤 거에 장점이 좀 있냐면요. 나중에 쿼리 형태가 되게 간단해져 버립니다. 본문 모양을 보면요. 쿼리 형태가 되게 단순해졌죠. 디바이드 콘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복잡한 모습의 쿼리 형태를 간단한 쿼리 형태로 이제 쪼개놔서 조인을 하게 되면 전체 쿼리 모양이 좀 가독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위드 쿼리이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잘 사용하시면 좋은 게 상관 쿼리, 조인 쿼리, 위드 쿼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